어민들이 남해안 배타적 경제 수역 EEZ 내 바닷모래 채취 연장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차례나 모래 채취를 연장해왔는데 또다시 연장할 경우에는 정말 생태계 파괴로 어장이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남해 EEZ 대책위 조합 대표인 대형 기선 저인망 수협의 정연송 조합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합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EEZ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자국의 그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이렇게 수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뭐 영해를 또 제외한 수역으로 현재 나와 있죠. 자, 어민들이 현재 그 정부의 EEZ 내 바닷모래 채취 연장 움직임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EEZ 배타적 경제 수역의 골재 채취 단지는 어느 곳인가요? 남해 EEZ 골재 채취 단지는 경남 통영에 있는 동남방. 예. 70km 정도, 해구상으로는 105해구 지점입니다. 네. 빠른 배로 나가도 한 3시간 정도는 걸리는 지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 남해안의 EEZ 골재 채취가 언제부터 또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부산 신흥망 건설 국책 사업 일환으로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요. 예. 현재까지 남해 EEZ 지역에서만 6,252만 세제곱미터의 모래가 채취가 되었으며, 예. 덤프 트럭으로 환산하면 360만 대의 천문학적인 물량입니다. 이렇게 모래를 파내는데 물고기 산란장이 남아나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바다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네네. 지금 그 남해 EEZ 지역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골재 채취 단지가. 예. 그런데 남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해 쪽에도 있다면서요? 예, 서해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부 군산 지역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두 곳이 현재 지금 골재 채취 단지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어민들은 골재 채취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이제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연근의 어업의 생산량은 86년도 173만 톤으로 정점으로 해서 예.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해서 2016년에는 96만 톤, 100만 톤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네. 연 어종의 이제 먹이 사슬인 멸치 어획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40% 수준으로 어획되어 있기 때문에 물고기 먹이가 줄어들어서 앞으로 고기가 더 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남해 EEZ 내 골재 채취 단지는 경남도와 전라도의 경계 동쪽 지점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등어, 멸치 등 수많은 어종들의 산란장 및 고기가 이제 해유하는 그런 해유 경로인데, 네네. 바다 모래 채취로 이 산란장이 파괴되고 해유 경로가 변경이 되어서 이제 어업의 피해가 이제 지금 심각한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우리 해유 경로를 변경으로 해서 일본 쪽 EEZ 안쪽으로 이제 어장이 형성이 되어서 주로 고등어를 주업으로 하는 선망의 경우는 아주 그 도산 위기까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일본 쪽 지금 경제 수역 안쪽으로 어장이 형성돼 있다는 이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중국이 워낙 이제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 수역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업 협정을 체결해서 지금 또 공동 관리도 하고 하는 건데, 그 최근에 남해 EEZ 모래 채취 현장에서 그 어군 탐지기 이것으로 이렇게 바닷속을 확인해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 어떻던가요? 그래 저도 그 KBS 취재진과 직접 배를 타고 이제 어탕기 배를 타고 나가서 어탐을 바다보고 바다 모습을 보니까 온통 울퉁불퉁한 해저면이 똑 산같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바닥이? 예. 바다 모래는 깊이 원래 5m 내로 채취하게 되어 있는데 10m에서 20m 정도 높이가 모래가 파진 상태로 해저에는 이제 모래가 파져가고 암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상태라면은 원상 복구가 영원히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이 바다 생태계를 다시는 못 찾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까지 모래 채취를 한시적으로 승인을 했던 것인데 올해 또 다시 이제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시 연장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그 모래 대나무를 말씀을 하면서 골재 대체 개발, 골재 수입 등의 그 대안이 없이 반복적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최초 2년에서 8년 4개월로 총 4차례 연장이 되었는데 예. 채취 물량은 3,520만 제곱미터에서 6,252만 제곱미터로 확대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네. 당초 국책용으로 개발되었으나 국내 건설 분야 내수 공급용 골재 수요 확대에 따라서 2010년 8월 국책용과 민수용으로 용도를 구분하더니 이후에는 민수용으로 이제 채취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토부는 또 골재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바닷모래 채취가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무대책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골재 채취 업자들의 때만 불려주는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2일 부산에서 그 간담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어민들도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하고 정부가 또 체계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업인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이익도 좀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견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 장관님이 어업인들의 생존권 파괴가 발생되고 있는 마당에 어느 정도 양보하라고 한 것은 10년 동안 우리 모래 채취 피해를 호소한 어민들을 계속 양보를 위한 설득보다는 우리 수산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와 또 지속 가능한 수산 환경을 만드는데 해수부는 지금이라도 바다 모래 채취를 반대하는 어업인의 목소리를 보상 차원으로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동안 줄기차게 어업인들은 수산 생태계 훼손과 생존권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바다 모래 채취를 중단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어업인과 수산 업계를 제대로 봐야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 대책위에서는 제대로 된 피해 조사나 또 합당한 보상 지원 대책이 없으면은 실력 행사는 물론이고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좀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대책위는 모래 채취 중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집회 활동을 위한 어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고 해상 시위 및 걸기 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어민들의 대책 마련을 위해 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 피해를 공정하고 우리 또 객관적인 재조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네. 국토부는 어업인 피해 보상을 돈으로 이제 보상받기 위한 반대를 한다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리적인 방법 이외에도 바다 모래 채취에 대해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바다 모래와 육상 모래의 성분을 분석해서 언론 보도와 국회 학계 또 언론계 환경단체 수산 전문가가 함께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고 알겠습니다. 예예 국민 공감대를 더욱 확장할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건설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반드시 골재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만연시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민들도 골재의 어떤 뭐 대체제 개발이라든지 또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대안을 심각하게 좀 고려해야겠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그 근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남해 EEZ 대책위 조합대표죠. 대형 기선 저인망 수협의 정연송 조합장이었습니다.